여러분 get 동사 가지고 100가지 상황에 쓸래요? 아니면은 undergo 같이 딱 뭐를 봤다 이럴 때만 쓸 수 있는 단어 10시간, 100시간 공부해서 영어 스피킹에 접목시킬래요? get 동사 쓰는 게 훨씬 빠르고 지름길이거든요. 그러면 공부 안 할 이유가 없죠. 큰 동사 100번, 1000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본 동사 5개만 알아도 영어 회화 끝난다라는 어쩌면 조금 화려한 제목일 수 있지만 또 사실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실제 예문들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동사들은 어떤 게 있느냐? 뭐 have, get, make, take, do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기본 동사이자 큰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제 예문들 한번 저랑 공부 한번 해보시죠. 자, 우선 제가 오늘 순서는 have부터 읽었지만 get 동사가 뭐니 해도 또 기본 동사나 큰 동사의 꽃이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그러면 원어민들이 얼마나 어떤 다양한 상황에서 get을 쓰는지 실사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여러분들 원어민들이 이제 질병에 걸리다라고 할 때 get 동사 다음에 질병을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 설탕이라든지 이런 거 안 줄이면 당뇨 걸려 이렇게 얘기하면 이 걸리다라는 좀 더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좀 더 아카데믹 학술적인 그 용례를 지닌 동사가 존재해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하는 영어를 항상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get 동사 같은 걸 잘 써가지고 질병뿐만 아니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쓸 수 있는 큰 동사 중심의 연습을 많이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스피킹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뇨라는 단어는 암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어에서 명사라든지 형용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명사를 암기하는 것이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 명사를 암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당뇨 하면 diabetes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는데 까먹으면 또 외우면 되는데 오히려 이런 큰 동사, get 동사를 잘 쓰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뇨에 걸리다라고 할 때 get diabetes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너 슈거를 줄이지 않으면 당뇨 걸릴 거야 라고 한다면 원어민들은 if you don't cut down on sugar, you are going to blank diabetes 할 때 blank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그렇죠. get 동사가 들어갑니다. 이때는 이제 have보다는 get이 좀 더 정확한 그런 용법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라거나 이럴 때 그럼 수술을 받다가 뭘까? 이렇게 분명히 있어요. 수술을 받다 할 때 좋은 동사, 아카데믹하고 학술적인 동사가 있습니다. undergo라는 단어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런 동사를 작은 동사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수술이나 무엇을 받다라고 할 때만 딱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냥 냉정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영어 강사로서 무슨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get 동사 가지고 100가지 상황에 쓸래요? 아니면은 undergo 같이 딱 뭐를 받다 이럴 때만 쓸 수 있는 단어 정말 막 10시간, 100시간 공부해서 그거 영어 스피킹에 접목시킬래요? get 동사 쓰는 게 훨씬 빠르고 지름길이거든요. 그러면 공부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이런 것도 무릎이 knee거든요. K-N-E-E. 그리고 이 임플란트라고 그래요. 그 치아만 임플란트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무릎 이런 것들도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따라서 I got a knee implant 이렇게 표현하면은 바로 그런 수술을 받다 할 때도 get 동사를 씁니다. 이런 동사가 결국 뭐냐? core, 핵심이면서 essential, 필수면서 flexible, 유연하면서 versatile, 다방면의 팔방미인 동사를 열심히 연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뭐 했다? 수능 공부라든지 아카데믹한 지문을 많이 읽는 독해 위주의 학습을 해놓은 사람은 오히려 이런 get 동사보다는 undergo라든지 좀 난이도 있는 동사에 자꾸 눈이 가고 그거 암기하는 데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get을 두루두루 쓰는 게 좀 약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동네에 어떤 동네가요. 병원이 별로 없어요. 여기가 좀 시골 동네일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데 내년에 우리 동네에 새로운 병원이 들어선대 이럴 때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한국말이 아무리 뭐 어떻다 저떻다 해도 큰 동사 위주로 공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get 동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 집에서 만약에 영작을 한다면 내년에 우리 동네에 병원이 생긴다면 분명히 주어를 병원으로 잡았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 틀림없이. 그래서 a new hospital is going to open 이렇게 영어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영어는 틀렸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틀린 건 아니지만 일반 회화에서 가장 많이 또 쓰는 영어가 뭐냐면은 My neighborhood is getting a new hospital next year. 한 번 더 My neighborhood is getting a new hospital next year. 이렇게 표현합니다.
get a new hospital이 우리 동네는 얻게 된다, 새로운 병원이라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영미인 기준으로 항상 영부를 하셔야죠. 영미인들이 그냥 일상에서 친구들이나 이웃 주민들이나 타운홀 미팅에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때는 다 어떻게 한다? We are getting a new hospital next year라고 가장 얘기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영어도 있어요. 안국동에 있는 어떤 베이글, 인기 있는 빵집에 가서 나 베이글 사느라 2시간 기다렸잖아 할 때 사다라는 단어가 buy나 purchase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손에 넣다 구하다 할 때는 get동사 쓴다 그랬죠? 따라서 I waited나 we waited 2 hours to get a bagel 이라고 get동사를 쓴다는 거죠. 이 역시나 큰 동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 가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제 have 동사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have를 알아도 못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 기본 베이직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 항상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관용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게 바로 I don't think so입니다. I don't think so. 그럼 I don't think so를 왜 이렇게 많이 쓰는가를 제가 관찰해 봤더니 제 생각은 좀 다르다라고 할 때 I don't think so라고 얘기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쌤 어떻게 얘기합니까 원어민들은? 이라고 묻는다면 I had a different idea. I had a different idea라고 have 동사를 써가지고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원어민들이. 이 역시나 have 동사를 여러분 그냥 가지다 이렇게 단순 암기를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이러한 have가 쓰이는 다양한 예문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도 have 동사를 썼고요.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키우다라고 하면 raise가 먼저 생각이 나요. 우리 뭐 강아지를 키우다, 애완동물, 애완견을 키우다라고 할 때 그러면 애완견 키우세요라고 하면 raise를 쓸까요? 안 쓸까요? 잘 안 써요. 어떻게 하느냐? have를 씁니다. 원어민들이. 그래서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하면 그것이 바로 pet,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냐 하는 것은 키우냐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 역시나 지엽적인 동사 공부가 아니고 have 동사 같은 큰 동사를 정말 부단히 연습하고 생활 속에서 많이 접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자꾸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nephew, 제 조카가 거북이 키우거든요, 걔가. 이러면 My nephew has a turtle. 한 번 더, My nephew has a turtle이라고 하는 have 동사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옛날부터 영어 강의를 현장에서 많이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쌤, 시원섭섭하다. 이러면 영어로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원어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I have mixed feelings라고 그래요. I have mixed feelings가 mixed, 섞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시원하다가도 한편으로는 섭섭하다니까 시원섭섭하네요 라고 할 때도 I have라고 have 동사를 쓴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자꾸 제가 예문을 많이 지금 하고 싶은데 지난주 한 주 동안 힘들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원어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는 힘든 한 주를 가졌다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그때도 I had a rough week. rough가 거칠다도 있지만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그때도 I had a rough week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뉴욕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한국에 왔는데 동네 옆집 사는 사람이 놀러 왔어요. 그럼 아들 좀 끼워봐라. 나 3년 만에 봐서 인사 좀 하겠다라고 할 때도 아이고 비행기 12시간 오래 타가지고 지금 잠 좀 우리 애 더 자야 돼. 안 깨울래. 이렇게 할 때도 우리는 영어에서 동사에서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원어민은 어떻게 한다? He had a long flight. have 동사를 쓴다는 거죠. He had a long flight. 게임 끝납니다. 이래도 공부 안 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표현한다는 have의 가치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make는 여러분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make만 잘 써도 영어 문장에 혈이 뚫리는 경험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은 좀 이색적인 make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바쁜 와중에도 어디에 가다, 파티에 가다, 모임에 가다, 약속에 가다라든지 아니면 나 오늘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해서 일정 때문에 갈 수가 없다 할 때는 원어민들은 make를 쓰는데 이때는 좀 관용적으로 해서 make it까지 쓰죠. 따라서 나 오늘은 점심 못 갈 것 같아. 점심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아침에 회사에 일이 터져가지고 동료들이나 친구들에게는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으면 우리는 무조건 come이나 go를 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원어민들은 기본 동사 make를 중심에 두고 I don't think I can make it to lunch. 한 번 더 I don't think I can make it to lunch.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확장이 돼서 어떤 축구팀이나 야구팀이나 뭐가 결승까지 진출했다라고 할 때도 make 동사를 쓰는 겁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큰 동사 위주로 공부하셔야 스피킹이 수월해진다. 작은 동사 위주로 공부하면 학습 효능감은 올라가요. 뭐냐 하면 나 어려운 거 공부했어. 나 이 단어까지 알아. 이렇게 만족감은 커지지만 이 공부 따로 스피킹이 실력 느는 거 따로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출하다 할 때 작은 동사 공부하는 사람은 advance 이런 어려운 단어를 써요. advance라는 게 동사로 쓰면 진출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큰 동사 위주로 공부해가지고 make나 get이나 take 이런 걸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쓴다? They made it to the finals. 한 번 더. They made it. make it 이라는 게 해내다, 가다, 진출하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to the finals 하면 결승까지라는 뜻이 되죠. 이래도 make를 등한시하시겠냐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make의 독특한 용법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make라는 것은 뭐가 될 감이다, 뭐가 될 좋은 소재다, 뭐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아주 이색적이고 독특한 뜻도 있는데 이 make 역시나 왕왕 우리가 원어민들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분이 TV를 보는데 두 연예인 결혼하면 되게 잘 살겠다라거나 사귀면 되게 잘 어울리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때도 기본 동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those two would make a great couple 하면 되게 잘 어울리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런 make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고 처음 들어보는 분조차 있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그러면 다음 두 동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두 그냥 하다 이렇게 외워서는 안 돼요. 머리를 손질하다 할 때도 do를 쓰고요. 또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도 do를 쓰고요. 또 장보고 오는 것도 do를 쓰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가 전공하다라고 하면은 가장 지엽적이고 작은 동사는 major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녀석이 study예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 동사이자 큰 동사, 어찌 보면 가장 큰 틀에 있는 동사인 것이 바로 do예요. 그러면 실제로 원어민들은 일상에서 저 대학교 때 엔지니어링 전공했어요 라고 할 때 I did engineering이라고 그래요. I did.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범용성이 뛰어나고 활용성이 크냐. 큰 동사 100번, 1000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 동생은 엔지니어링, 저는 수학 전공했어요 라고 하면 가장 지엽적인 동사는 majoring이지만 My brother did engineering and I did math. 이게 어쩌면 everyday conversation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영어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물론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 떼와라 저것 떼와라 너무 귀찮죠. 따라서 세금 신고하고 그거 하는 거 준비하는 거 너무 싫어요 라고 하면은 지엽적이고 이런 작은 동사에 집착하는 사람은 file taxes라고 그래요. F-I-L-E. 그리고 나 영어 잘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편안한 대화에서 파일을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파일은 아카데믹한 단어예요. 즉 테크니컬한 단어예요. 그런 것들은 리딩이라든지 청취에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스피킹할 때는 오히려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막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I hate doing my taxes라고 그래요. doing my taxes. 직접 이 사람은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하는 모양인데 그럴 때 I hate doing my taxes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거 있습니다. 저희가요 설거지나 청소는 남편이 하고요. 저는 주로 장을 봐요 라고 역할 분담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두 동사를 씁니다. 따라서 I do the grocery shopping, I do the grocery shopping이라고 그러죠. 이 영어는 좀 쉽게 볼 수도 있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제가 현장 강의할 때 무수히 많은 사람에게 이런 걸 시켜보면 do를 잘 못 쓰고 다르게 표현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 아내가 아침에 1시간씩 머리를 만진다 할 때 만진다가 뭘까? 물론 fix라는 단어도 있고 다양할 수 있지만 기본 동사, 큰 동사를 잘 쓰는 사람은 She spends an hour doing her hair in the morning. doing her hair라고 그래요. 그럼 머리를 만지고 손질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기본 동사, 큰 동사는 뭐냐? take인데요. take 같은 경우에 정말 너무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정말 이루 제가 다 일일이 열거를 오늘 하기는 힘들고 좀 이색적인 친구만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어디 예약을 하거나 또 이런 상황인데요. 그 병원이건 헤어샵이건 어디에서 저희는 워크인 손님은 죄송한데 안 받습니다라고 할 때도 받아들이다는 accept의 뜻도 실제 회화에서 그러면 accept를 그렇게 많이 쓰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we don't take walk-ins, we don't take walk-ins라고 하면 워크인 손님은 안 받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고급 호텔에 갔는데 이쪽 테이블을 예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쪽 테이블은 예약이 안 되는 좀 특별 지정 좌석인가 봐. 따라서 그때도 저 손님 죄송한데 저쪽 테이블은 예약이 안 됩니다라고 그래요. 제가 왜 기본 동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약이 안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약 is not
allowed, 예약 is not possible, we cannot, 이렇게 영어를 자꾸 하다가 동사에서 맡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take의 가치를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we don't take reservations for those tables라고 take라는 큰 동사를 써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까? We don't take reservations for those tables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좀 advanced, 고급 레벨이나 중급 레벨 학습자들에게 더 맞는 말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앱에서 상품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앱이 내가 매출이 100원이면 20원을 다 떼간다. 즉 20%를 떼가지고 내가 사실 별로 남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떼가는 게 뭐지라고 외우기 시작하면 작은 동사에 집착하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면 스피킹은 자꾸 어려운 영역으로 빠지게 되고 미국으로 빠지게 되고 영어 방법론을 자꾸 찾아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They나 the app 그 다음에 takes. take가 가져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20% of my sales. 한 번 더 the app takes 20% of my sales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런 5가지 대표적인 큰 동사를 공부했지만 이 큰 동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스터 경지까지 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피킹을 욕심내는 사람은 큰 동사에 대한 마스터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 단계로 갈 것을 강추드리겠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